안녕하세요. 예, 뭔가 허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허전해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춤을 추면서 노래하라고요? 자, 마이크 상태는 괜찮아요? 네, 뭔가 이상해져서 이거라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 오늘은 탄력성 공부할 겁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이제 가볍게 보면, 자, 공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 경제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경제론에서 뭘 배운가를 알고 가야 되니까 수요 공급 이론 공부했습니다. 계속 쓰고 있네, 제가. 수요 공급 이론에서 첫 번째 뭘 배웠습니까? 수요.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말 뭐 같아요? 수요에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지의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 말이 수요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요? 공급. 수요 공급 끝나고 나면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만나죠. 그래서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죠. 시장의 균형. 자, 시장의 균형이 있고 이 균형이 변동하죠. 그래서 균형이 변동. 지난주에 균형이 변동을 몇 가지로 봤습니까? 5가지. 1번 수요만 변하는 경우, 2번 공급만 변하는 경우, 3번 수요 공급이 동시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다 끝났고, 4번이 뭐였던가요? 탄가비거. 기억납니까? 그렇지? 5번이 비가 크다. 비탄력 적을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이 5가지 중에서 5번이 특히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배우고 나면 이제 균형과 균형의 변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가 배웁니까? 탄력성. 오늘 이제 탄력성을 배울 건데, 탄력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은 좀 배웠습니다. 그 균형의 변동이 4번이 탄가 비거. 탄력성 배웠잖아요. 5번 비탄력 증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역시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배웠다.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자, 볼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균형의 변동. 이게 이제 마지막에 배웠으니까. 균형의 변동, 1번 수요만 변하는 경우, 2번 수요와 공급만 변하는 경우, 3번이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증가, 공급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거래량 둘 중 하나가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같다고 나오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가격, 거래량 둘 중 하나가 뭐가 나온다? 불변이 나온다. 불변. 자, 2번 같은 경우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은 크기로, 그러면 이 경우는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고, 거래량이 뭐다? 불변.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이제 네 번째가 탄가 비거. 탄, 완전 탄력적 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 비, 거래량 불변. 그러면 5번, 비가 크다. 비탄력 적을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기억이 있죠? 여기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했으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거래량은 증가할 건데, 근데 어느 경우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가, 크게 상승하는가,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증가했으면 가격 올라가는데, 가격은 비탄력적인 것보다 가격이 조금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수요 증가했으면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어느 경우에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하는가? 공급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 자,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뭘 배우냐면 탄력성 배울 겁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교재 31쪽 탄력성입니다. 자, 탄력성인 개념부터 나왔는데요. 탄력성에서는 첫 번째 수요 탄력성을 배우죠. 수요 탄력성 배우고 나면 그럼 무슨 탄력성? 공급 탄력성을 배우게 되겠죠.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이렇게. 수요 탄력성에서 3가지, 공급 탄력성에서 1가지 배운다겠습니다. 수요 탄력성, 수요량의 변화 정도, 공급 탄력성, 공급량의 변화 정도.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크다, 작다? 크다.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량 변화가 크다.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우리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하나 배웠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탄력성이 크면 변화가 큰 거고,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성이 크다. 공급량 변화가 큰 거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공급량 변화가 작은 거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량 변화가 완전히 작다. 공급량 변화가 없다.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공급량 변화가 전혀 없다. 아무리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부동산의 특성, 부증성에서 한번 봤잖아요. 부증성.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그 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 이것을 말한다? 완전 비탄력적. 그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것들이 탄력성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 정도,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 정도다. 근데 수요 탄력성에서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우리는 줄여서 수가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탄,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 무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저는 이제 줄여서 수교탄 이렇게 불러요. 자, 공급 탄력성도 무수히 많은데, 공급 탄력성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거 하나 배웠다, 이렇게. 그래서 탄력성이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웁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여러 가지 배우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중이 좀 떨어지죠. 계산 문제 관련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개념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건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래서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적인 지표인 정량적 지표, 이런 표현을 한번 시험 출제했어요. 정량적 지표는 이제 경제학에 쓰는 용어인데, 양을 나타내느냐, 성질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 봐봐요. 가격이, 물건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수요량은 감소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 법칙이라고 해요. 수요 법칙. 자, 이게 수요 법칙이고, 그럼 이걸 이렇게 볼까요? 가격이 10%가 하락할 때 수요량이 30%가 가격이 올라갔다 할게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10% 올라갈 때 수요량이 30% 감소했다. 자, 첫 번째 것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건 수요 법칙이죠? 그럼 여기 두 번째 것도 보면 10%, 30%를 생각하지 말아요. 10%하고 30%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무슨 법칙입니까?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인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렇게 10%, 30%, 퍼센트가 나오면 그것은 탄력성이에요. 그러면은 수요 법칙이 아니라 수요 가격 탄력성 그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몇입니까? 3이다 이렇게 한다고. 3이다. 그러면 여기 수요 법칙은 숫자가 없잖아. 숫자가 없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수요 법칙은 숫자가 없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성질,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정성적 지표 이렇게 불러. 정성적 지표.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다. 이 말은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이 30% 변한다. 량을 뜻한다고, 량.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5다. 그럼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50%가 변한다는 소리다.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요 량을 뜻한다, 량. 그래서 이렇게 양을 뜻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불러요. 시험을 딱 한 번 출제했었어요. 어떻게 출제했냐면 탄력성은 정성적 지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했습니까? X, 양을 뜻하는 정량적 지표다. 한 번 출제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2번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지금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이거든. 그럼 분수식 읽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통해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식까지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 공식을 이렇게 외우지 말아야겠잖아요. 어트 없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쓰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써놓고
나눈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다겠잖아요. 그럼 수요를 뭘로 나눈다? 가격으로 나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수요를 뭐로 나눈다? 가격으로 나눈다. 그런데 탄력성은 뒤에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퍼센트. 정확하게는 수요량, 가격. 그럼 수요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나누는 거.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근데 가격 대신에 무슨 말 써도 상관없다? 임대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올 수도 있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면 가격 자리에 뭐 들어가면 됩니까? 임대료 들어가면 되죠. 임대료. 이 공식 이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 공식을 왜 암기해야 되냐면 이 공식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를 출제한다.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한 지금 세 번째 보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 그런데 틀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수가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다. 숫자를 약간 제가 바꿨습니다. 이때 가격이 3%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단 말이에요. 수요량 변화율은 있습니다. 수요량 변화율의 정도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탄력성, 수요 같은 3이다, 2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몇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공식 만들어라. 그럼 이걸 공식 만드는 거지. 선생님 공식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배웠잖아요. 공식 만드는 거. 그럼 수 같다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공식 만들면 이렇게 나눈다. 수요량, 그 다음에 분모는 가격, 뒤에 붙은 건 변화율, 퍼센트,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몇 나왔습니까? 3 나왔대요, 3. 근데 가격이 3% 올라갔답니다. 이렇게? 그럼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수요량이 감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럼 몇 퍼센트? 9%. 선생님 어떻게 9 나와서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퍼센트. 그래서 답은 9%가 뭐다? 감소다.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지금 두 가지를 물어본 거야. 이 짧은 것 가지고 두 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수요 법칙을 물어보는 거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량은 무조건 감소한다. 이렇게 하겠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 이 문제를 이제 바꿔서 만약에 가격이 3%가 떨어졌다. 그럼 수요량은 9%가 뭐다? 증가한다. 이렇게.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수요 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알고 있는가? 반드시 기억할 거.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끝났으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도 만들어 볼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은 여기다 쓴다면 그럼 가격 대신에 무슨 말 들어가면 돼요? 소득. 소득 이렇게.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공식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굳이 써봅시다. 연습하는 차원에서.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분자는 수요량, 분모는 소득, 뒤에 따라온 말은 변화율. 됐죠? 변화율. 자, 그러면은 부수적으로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증가했다고 나오면 그때는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 수요량이 증가했다 나오면 플러스 값이고 소득이 감소했다 마이너스 값, 수요량이 감소했다 마이너스 값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구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자, 이제 수요 교차 탄력성. 여러분이 또 수요 교차 탄력성 하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려운가 봐. 수요 교차 탄력성.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할 거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수요 교차 탄력성 공식 써볼게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하라고. 그럼 수요량 변화율이고 여기 분모는 가격 이렇게 변화율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오면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 수요량과 가격이 아파트라고.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 같은 재화야, 같은 재화.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2개 나와. 재화가 2개 나오면, 그러면 여기 분모에 있는 가격과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재화가 다른 거라고. 여기다가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하면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가격 탄력성이고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2개 나오니까 이 가격은 아파트면 수요량은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는 뭐 연립주택 또는 단독주택 이렇게. 그럼 재화가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가격 탄력성처럼 하고 써놓고 분자 분모에 뭐 재화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 A제 가격에 대한 B제 수요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라. 수요 가격 탄력성처럼 수요량. 자, 그 밑에는 분모는 가격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둘 다 A제 해버리면 이것은 A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근데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2개 나오잖아. A제, B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격은 A제 가격입니까? B제 가격입니까? A제 가격 그랬으니까 여기다는 A제 가격 변화 이런. 수요량은 A제가 되면 안 되죠. 그럼 무슨 제? B제 수요량 변화. 이게 수요 교차 탄력성 공식. 그러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만들고 분자 분모의 재화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같은 재화야. 여기 뭐 A제 가격에 대한 A제 수요량 변화 이런 식으로. 근데 수요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옵니까? 2개. 됐어요. 자, 공식까지 다 끝났습니다. 좀 이따 보게요. 열심히. 지금 반 눈빛을 보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개념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총 몇 가지를 배우냐면 5가지 배워요. 그럼 이제 개념 끝나고 공식 끝나는데 개념에서 이거 정량적 지표라는 거. 공식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이제 세 번째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5개로 나누고 이름 붙여주는 거. 이 표. 수요 가격 탄력성. 이 표는 시험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5개로 나누고 이름 붙여주고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이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모양새,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여기서 탄완이라는 것은 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이 완만합니다. 그 소리야.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완만함과 급경사일까? 급경사입니다. 이 소리죠. 탄력적일수록 완만, 탄완, 탄력적일수록 완만. 그렇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을 제가 2개 그려볼 테니까 어디가 더 탄력적이고 어디가 비탄력적인가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곡선. 자, 수요 곡선 1번하고 2번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가 더 비탈져 있습니까? 1번. 이런 것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탈져 있다, 비탄력적. 비탈져 있다, 비탄력적. 그럼 2번이 상대적으로 완만이야. 2번이 탄력적.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보고 나서 어디가 탄력적, 어디가 비탄력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완만하다. 비탈져 있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럼 이제 탄력성은 구별됐어요.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더 기울기가 큽니까? 번호로 말하십시오. 1번이 기울기가 크죠? 그럼 2번이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완만해. 완만하다는 소리는 기울기는 크다, 작다? 작다. 완만, 기울기 작다. 이렇게? 그러면 비탄력적이면 급경사고, 기울기는 큽니까, 작습니까? 크다. 기울기 크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탄력성이 큽니까? 2번.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다.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다. 그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는 반대로 간다는 거.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다. 그래서 탄력적인 완만하다. 수요곡선의 형태를 보고 나서 상대적으로 2개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탄력적, 어디가 비탄력적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쉬운 것은 비탄력 있으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이렇게. 그럼 공급 곡선도 똑같은 형태를 보인다. 그럼 공급 곡선도 두 개가 낼 수 있겠네?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비탄력습니까? 1번. 1번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죠. 2번이 탄력적.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더 기울기가 큽니까? 1번. 1번 이렇게. 2번이 탄력적이니까 완만 기울기는 작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 곡선의 형태, 이 말을 공급으로 바꾸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형태 똑같다는 거지. 그럼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이면 곡선은 뭐다? 완만하다.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의 사이 값을 갖는다. 그런데 경작자들이 이렇게 5개로 나눈대요. 자, 여기 필수서는 이렇게 번호 붙여놨을 겁니다. 번호 붙여졌습니까? 이렇게 5개 나누고 이름 붙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기준은 몇이다? 1이다. 1. 기준 1이다. 그럼 탄력성 1이면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단위 탄력적. 자, 질문합니다. 단위 탄력적이 나오면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십시오. 단위 탄력적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 같다도 나왔습니다. 맞네, 같다. 또 단위 탄력적 나오면 하고 싶은 말. 네가 해라, 이씨. 단위 탄력적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없습니까? 오케이. 단위 탄력적 나오면 총수의 불변이 가장 중요한 말이지. 지금 총수 불변 했더니, 다른 분들은 표정이 어디서 온 말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지금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여기서 단위 탄력적이네. 단위 탄력적이면 총수입 불변.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면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같다도 나왔잖아요. 같다.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단위 탄력적이면 하고 싶으면 탄력성 1입니다. 그 말도 할 수 있죠. 단위 탄력적일 때 가장 중요한 말은 뭐가 불변이다? 총수입 불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자책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토하고 토할 거니까. 자, 그러면 계속 갑시다. 자,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이 기준이고 1이면 단위 탄력적. 탄력성이 만약 1.2 나왔습니다. 그럼 1.2는 1보다 크죠? 근데 무한대보다 작죠? 이렇게 되면 탄력적. 그럼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왔다. 무한대가 나오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입니다.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했잖아요. 그럼 무한대는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죠? 근데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다음에 탄력성이 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했잖아요. 그럼 0 나오면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 그럼 이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이 0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수요량이 0이라는 소리입니까? 수요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수요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수요량이 0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수요량 변화가 없다. 그럼 탄력성이 0.7 나왔습니다. 0.7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그냥 비탄력적으로 한다. 탄력성의 크기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름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공급도 똑같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0부터 무한대까지.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0이면 완전 비탄력적.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7 나왔다. 0.7은 0보다는 크죠? 그럼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면 뭐라 한다? 비탄력적. 자, 이제 그 탄력성 1이냐 1보다 크냐를 결정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을 결정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에요.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가격이 10% 변화했는데 수요량도 10% 변화한다. 그럼 탄력성이 몇입니까? 1이죠. 그러면 탄력성이 1일 때는 단위 탄력적을 하고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다.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자, 그러면 탄력성이 1.2가 나왔습니다. 그럼 탄력성이 1.2면 1보다 크죠? 그럼 1.2면
수율하고 변화율과 가격 변화를 볼까요? 자, 가격이 10 변했습니다. 탄력성 1.2가 되려면, 그러면 수율하고는 몇 퍼센트 변해야 돼요? 12%가 변해야 돼. 그럼 수율의 가격 탄력성이 1.2처럼 탄력적 1보다 크다. 그럼 가격 변화율과 수율하고 변화율이 어디가 크다? 수율하고 변화율이 크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탄력성이 0.7 나왔다. 그럼 0.7 나왔으면 수율량이 10%가 변했다. 0.7이 되려면, 아니, 가격이 10% 변했다. 수율량은 몇 퍼센트? 7%가 변한다. 그럼 수율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일 때는 수율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크다. 수율량 변화율이 더 작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일 때는 두 개가 똑같다는 거 다 아세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수율량 변화가 크다, 양변화가 크다, 양변화가 크다, 양변화가 크다.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커진다. 가격 변화가 크다. 지난주에 우리 이거 배웠죠? B가 크다라고? B가 크다라고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야. 근데 이걸 여기다 적용해도 돼요. 비탄력적일 때 수율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 어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크다. 그러니까 이 B가 크다는 우리 균형에서 5번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탄력적인 경우와 비탄력적인 경우에 가격 변화율과 수율량 변화를 비교했을 때도 B가 크다. B가 크다는 비탄력적일 때는 수율량 변화보다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B가 크다라고 외운다. B가 크다라고. 그럼 B가 크다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이거하고 수율의 가격 탄력성은 크게 해서 비탄력적일 때 수율량 변화보다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커진다. 이렇게 B가 크다. 그러면 탄력성이 0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하고 이때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율량 변화율이 0이다. 그래서 수율량이 0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걸 제가 모의고사에 내잖아요. 그러면 거의 틀려버려요. 수율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율량이 0이다. 그러면 여기다 대부분이 동그라미 된다고. 수율량이 0인 게 아니라 수율량 변화율이 0인 거예요. 수율량 변화가 없는 거라고. 이런 경우 완전 비탄력적이야. 제가 언제나 한 달에 맥주 수율량이 30병이에요. 맥주 가격에 상관없이 언제나 30병이에요. 그러면 저는 맥주 수율량이 0인 겁니까? 수율량 변화율이 없는 겁니까? 변화율이 없는 거라고. 변화율이. 그걸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고. 근데 실제 시험에도 실제 시험에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렇게 내본다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수율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율량이 0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대부분이 거기다 동그라미 된다고. 언니 그거 맞지? 0인 경우? 그 언니 뭐라 한다? 그거 나왔어.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니야? 이런다. 그러니까 두 분 다 틀린 거지. 이렇게 수율량 변화율이 0인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완전 비탄력적이를 이제 지문 만들면 이렇게 한다고. 수율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율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OX? 저의 맥주 수율량이 언제나 30병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소리예요. 완전 비탄력적.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은 상관없어. 뭐가 쟁점이냐? 수율량 변화율이 몇이다? 0이다. 수율량 변화가 없다 이 소리지. 완전 탄력적일 때는 아주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가격이 0.001% 떨어진다. 그때 수율량이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에 상관없이 수율량 변화율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5번처럼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1번처럼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거의 시험에 내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수요곡선의 형태가 그려지는데 수요곡선의 형태가 5개 나오는 거야. 탄력성이 5개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3번처럼 탄력성이 1이다. 완전 단위 탄력적일 때, 이러면 단위 탄력적일 한데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요곡선이 직각삼각곡선.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곡선이 무슨 형태로 나온다? 수평선.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선이 나오는 순간 완전 탄력적. 탄력성은 몇입니까? 무한대. 이렇게. 그럼 수직선으로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탄력성이 몇입니까? 0. 지난주에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지막 끝날 무렵에 이거 안 했나요? 그래요. 안 했으면 아는 거지 뭐. 뭐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여기 수요 곡선 형태가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진다는 거. 그럼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직각상관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아까 봤던 거. 1번하고 2번 이렇게. 그럼 1번하고 2번, 아니 1번에 2번 붙은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번호를 붙여봅시다. 여기가 4번, 여기가 2번이죠. 그럼 2번하고 4번 중에서 어디가 완만? 2번이 완만. 상대적으로 탄력적. 이거는 비탄력적. 이렇게. 됐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 형태는 뭐다? 완만. 비탄력적일수록 뭐다? 급경사.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크다, 작다? 작다. 그럼 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크다. 기울기는 뭐다? 작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로 간다. 이 표 또한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논리는 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공급에.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 0부터 무한대까지. 이름 똑같다. 이름 똑같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 나왔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으로 한다. 우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것을 이미 공부했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0. 공급 곡선은 무슨 형태? 수직선. 수직선 이렇게 배웠잖아요.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완전 탄력적 수평선. 그럼 공급 곡선 그려볼까요? 공급 곡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5개 그려야지. 여기 5개 나왔으니까. 그럼 공급 곡선이 수평선 나왔다. 탄력성이 몇입니까? 탄력성 무한대. 이름은요? 완전 탄력적.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 나왔습니다. 탄력성 몇입니까? 0.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이게 원점이거든, 원점. 그럼 원점을 통과해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게 있다. 우상향하는 게 있다. 이걸 탄력성이 1인 경우 단위 탄력적.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수요 곡선이 직각상곡선이에요.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공선이 우상향, 원점을 통과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2개 더 그려야 되겠네? 공선 아까 이미 봤습니다. 자, 2번이고 4번입니다. 여기 이제 2번 여기 있네. 4번이 여기 있고. 둘 중에 어디가 더 탄력적? 2번이 탄력적. 수요등 공급비는 완만하면 탄력적. 4번이 비탄력적. 그럼 이 표 다 끝났습니다. 공급까지 다 했어. 시험에 잘 나온 것은 뭐 이름을 잘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을 잘 낸다. 탄력성이 이럴 때 수요량 변화와 가격 변화율이 어떤 상태인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럴 때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어떤 상태인가? 그럼 이거 가격 변화율이 크냐, 공급량 변화율이 크냐, 가격 변화율이 크냐, 수요량 변화율이 크냐 물어보면 우리 머릿속은 B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커진다. 됐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질문. 다 끝났으니까, 이분 다 끝났으니까 질문. 자, 이거 보고, 요 그림 보고, 2번하고 4번,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은 2번입니까? 4번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위에 것이 있어서 헷갈려서 안 된다고? 지워줄게, 그러면. 자, 이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자, 가격 또는 임대료, 여기는 거래량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그림을 좋아, 여기까지 줍시다. 이렇게.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을 주어주고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은 2번입니까? 4번입니까? 4번. 비탄력 질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했습니다. 비탄력 질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 질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럼 이 그림에서 수요가 증가할 때 2번보다 4번이 거래량 변화가 더 크다. 뭘까 있을까? X. 거래량 변화가 큰 것은 몇 번입니까? 2번. 탄력적이면 거래량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뭔가 새롭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형태, 이름까지 다 이제 정리했습니다. 공급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네 번째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이 나오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게 뭡니까?
오케이. 세대주는 탄력, 그럼 끝나는 거야. 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세대주는 탄력적이 나온 건데, 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자, 책은 32쪽 넘어왔습니까? 네. 32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책은 1번부터 10번까지 나왔죠? 1번부터 10번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8번까지만 제가 줄여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제 존재 유무입니다. 대체 존재 유무. 그래서 세대주는 탄력제다 하면 돼요. 세는 뭡니까? 세분할수록, 대는 대체가 많을수록, 주는 주거형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이란 말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수요량이 변화의 정도가 크냐 작냐야. 크냐 작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요량 변화가 커진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우리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걸 합시다. 올라간 것보다 떨어진,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하죠. 수요 법칙 때문에. 근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검단의 주민들이, 인천 시민들이 아파트 수요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아파트 살 때 규제를 강화해. 너 이미 아파트 하나 있잖아. 또 사는 것도 특이야. 그래서 규제한다고. 그래서 아파트 수요하는데 공급상 규제가 강화되느냐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크게 달라지거든. 강화되면 그러면 수요하는데 아파트 사는데 규제가 심하다는 소리지. 그럼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까 조금만 증가할까? 조금 증가. 그럼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근데 규제가 완화됐대. 2개 아니라 10개도 상관없다. 이게 풀어준대. 그럼 수요량 변화가 커지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공법상 규제의 정도가 수요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럼 수요동 공급은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량 변화가 커지고 공급량 변화가 커지겠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비탄력적.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4번.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은 어떤 사항이 주어졌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사항이 주어지냐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자는 용이하다. 그다음 규제가 완화됐다 강화됐다. 이런 사항이 주어지면 생각을 해보시면 돼. 이런 사항이 주어졌을 때 수요량 변화가 커진다. 그럼 탄력적. 수요량 변화가 작아진다. 비탄력적. 그러면 된다고. 그럼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이 책에 있는 것처럼 10개, 실파에 있는 것처럼 8개 이게 아니라고. 무수히 많다고. 무수히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게 나올 수 있다고. 아닌 게. 그럼 아닌 게 나오면 이상하네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 생각.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수요량 변화가 커질까 작아질까? 수요량 변화가 커진다. 그럼 탄력적. 수요량 변화가 작아진다. 비탄력. 이렇게 했으면 될 거니까. 그럼 이제 4번은 됐습니다. 4번은 수요 공급이 똑같아요. 수요 탄력성 결정이 있으면 공급 탄력성 결정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수요와 공급이 똑같아요. 어떤 재화의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가 용이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수요되는 거야. 여러 가지 용도로. 자, A라는 재화가 있었어요. 또 A라는 재화가 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엄청나게 비쌌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A재 가격이 떨어져.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이 재화의 용도가 딱 하나밖에 아니다. 그럼 하나밖에 아니면 하나의 용도로만 수요된다고. 그런데 용도가 여러 가지면 수요량이 또 증가하고 또 다른 용도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 그럼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가 용이할수록 수요량 변화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게 된다. 그러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라고. 이것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 결정위원회에서는 세 대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용도 전환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 용이할수록 보다 탄력적. 이제 이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개별 수요곡선, 시장 수요곡선 제가 중요성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다고. 지난주에 수요곡선 배우면서 시장 수요곡선, 개별 수요곡선 다음 주에 언급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시장 수요곡선, 개별 수요곡선이 이게 두 개를 물어본 게 D3 문제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고 19회 때 그건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장 수요곡선과 개별 수요곡선 중에서 여러분들 시장 수요곡선이 더 탄력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요 2번하고 3번 이제 암기사항을 먼저 암기하고 설명해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는 세대주 탄력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시장은 탄력적이라고 기억하시죠. 시장은 탄력적. 그러면 시장은 탄력적이라고 기억하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시장은 탄력적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가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탄력적이다. 장은 장기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시장은 뭐다? 탄력적이다. 수요 탄력성 결정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대주는 탄력적. 그 다음에 뭔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는 뭡니까? 시장 수요가 개별 수요보다 탄력적. 장은요?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 네, 수요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장기가 탄력적이라는 거. 장기가 탄력적이라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중에서 왜 시장 수요가 탄력적인가 볼까요? 자, 이게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은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수요자, 박, 을, 병이 있어요. 이 한 명 한 명을 개별 수요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수요량이 증가한다.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밥은 수요량을 10개 증가시키고 을은 20개를 증가시키고 병은 30개를 증가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밥의 수요는 10개 증가, 을의 수요는 20개 증가, 병의 수요는 30개 증가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개별 수요야, 개별 수요. 그럼 이걸 전부 다 합쳤습니다. 이걸 시장 수요라고 해요, 시장 수요.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밥은 10개를 증가시키고 을은 20개, 병은 30개, 각각 개별 수요는 10개, 20개, 30개를 증가시키는 거야. 근데 시장 전체 수요는 몇 개가 증가하는 겁니까? 60개가 증가하는 거예요. 60개가. 그러면 똑같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개별 수요에 비해서 시장 수요의 변화가 커진다고. 그 변화가 커지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시장 수요가 탄력적이라 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량 10개 증가시켜. 저도 10개 증가시켜. 그러면 개별 수요는 전부 다 10개씩 증가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 전부 다 합친 걸 시장 수요라고 해요. 그럼 시장 수요는 한 3만 개 올라가겠네. 3만 개?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수요보다 훨씬 더 시장 수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쉬운 거니까 시장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공급자 밥이 있고 공급자 을이 있고 공급자 병이 있어요. 그럼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감 10개 증가, 을도 10개 증가, 병도 10개 증가합니다. 그럼 개별 공급은 몇 개씩 증가합니까? 10개씩 증가하는 거라고. 그럼 이걸 전부 다 합친 거. 개별 수요를 전부 다 합친 게 시장 수요가 된다고. 그러면 시장 수요는 몇 개 증가하는 겁니까? 30개 증가하는 거지. 시장 공급은 30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개별 수요보다는 시장 수요가 시장 공급이 보다 탄력적이다. 변화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장은 탄력적이다 말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야. 수요든 공급이든 시장은 개별보다 탄력적. 또 장은 장기와 단기보다 탄력적.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탄력성은 달라지는데 여기 짧을수록 길수록 이런 말은 잘 안 내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 단기, 장기.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도 잘 안 주고 그냥 단기, 장기 이렇게 줍니다. 그럼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은 다른 말로 탄력성을 관찰하는 기간이라고 해요. 관찰 기간. 자, 어떤 의미인가 볼까요? A라는 재화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A라는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A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대요, 감소한대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그러면 이 수요량이 증가할 건데 이거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유심히 관찰해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요량이 증가할 건데, 관찰기간이, 이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찰기간이, 하루. 이 경우하고 한 달. 이 경우하고, 하루는 짧은 기간, 단기. 한 달은 장기가 간다고. 그럼 어떤 재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할 건데, 이걸 수요량이 증가하는 기간을, 관찰하는 기간을 하루만 해봐. 그럼 하루는 변화가 크지 않다고. 그래서 한 달 되면 수요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소리. 하루는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은 거. 그럼 탄력성을 관찰하는 기간이, 이걸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라고 한다. 측정 기간. 그러니까 탄력성을 측정할 때 한 달만 측정하느냐, 1년 동안 측정하느냐, 6개월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럼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관찰 기간이 짧으면 변화는 적어요. 근데 길어질수록 변화가 커지는 거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장기보다 탄력적. 여기 장기가 탄력적이라는 게 공급에서 열 몇 번 나오죠. 수요에서 나오고. 자, 제가 지금 주제를 설명하고 있네. 지금 수요의 탄력성 결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주는 탄력적인데, 그건 지금 설명하지 않고 구조적인 거 설명했습니다.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전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다?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라 외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는 뭡니까? 시장 수요가 개별 수요보다 탄력적이다. 장은요? 장기가 탄력적이다. 단기보다. 시장은 탄력적이란 말은 공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수요든 공급이든 똑같다. 자, 공급 탄력성 결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공급을 가서 잠깐 볼까요? 공급 탄력성 결정률이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있네. 공급 탄력성 결정률. 공급 탄력성 결정률을 봤더니 1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한 용량수록 탄력적. 개별 공급 비탄력적, 시장 공급 탄력적. 3번 탄력성을 측정한 기간, 다른 말로 관찰 기간이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뭐라고 합니까? 시장은 탄력적이다.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똑같다는 거.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 탄력성 결정이 마무리 해버리고 쉬었다 해야 될 거니까요. 수요 탄력성 결정으로 다시 가봅니다. 수요 탄력성 결정률은 나와서 5, 6, 7이 세대주입니다. 7번 세분할수록, 그다음에 5번 대체가 많을수록, 6번 주거용이. 5, 6, 7은 세대주라고 했지만 사실은 흔합니다. 대체제가 많다, 그럼 탄력적이다. 수요 탄력성 결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체제 존재 유무입니다. 대체 존재 유무. 대체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면 대체제가 감소하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요 밑에 대체제가 감소하면 수요 탄력성 작아진다. 이게 30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30회 때. 그럼 대체제 관련해서는 6번인가 7번 나와.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 결정률,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 두 개를 합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장기는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대체제. 많을수록 탄력제라는 거. 자, 그럼 탄력적이면 수요 곡선 형태는 뭐였습니까? 완만했잖아요. 완만. 그래서 우리는 대체가 많으면 탄력적이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 곡선이 두 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수요 곡선 두 개. 자,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완만? 2번이 완만. 어디가 탄력적? 2번이 탄력적.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대체제가 많은 것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한 거예요. 수요 곡선이 주어지면 어디가 탄력적, 어디가 비탄력적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비탄졌으면 비탄력적. 그럼 비탄점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탄력적. 1번하고 2번 중에서 대체제가 많을 걸로 추정되는 것은 2번.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완만하니까.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대체제가 시장에 출현하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대체제 존재 유무는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OX, O. 자, 그럼 일반적으로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보다 탄력제를 했는데, 자,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중에서 대체제가 가장 많은 게 주거용이에요. 우리 인천에 건물이 100개가 있다. 건물이 100개가 있으면 80개가 주택이라고. 상가는
뭐 10개, 공장도 10개 이렇게. 그러면 주거용이 대체가 가장 많은 거지. 그럼 대체가 많을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6번 일반적으로 주거용이 탄력적인 이유는 주거용이 대체가 많기 때문에. 7번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 그렇습니다. 시장을 세분할수록 재화의 범위를 좁게 정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오더라고.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면 시장을 세분할수록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대체제가 생기는 거야. 대체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있고 이 부동산 시장을 나누면 토지 시장이 있고 그다음 무슨 시장? 주택 시장. 정확히는 건물 시장. 건물 시장을 나누면 어떻게 나옵니까? 주상공 나눌 수 있겠지. 주상공. 주상공. 주택 시장을 나누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이걸 세분한다고 그래. 세분할수록 비슷비슷해진다고. 비슷비슷해진다. 동질화된다고 그래. 동질화되면 그러면 대체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요 세분할수록 대체제가 생겼다. 탄력적이라고. 요 5, 6, 7은 다 똑같은 겁니다. 5, 6, 7은 세대주인데 여기 세대주는 탄력적인데 왜 탄력적이냐? 대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 8번은 우리 시험에서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번은 비싸면 탄력적이야. 비싸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재화의 가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게 비싸다는 소리예요. 그럼 고가품일수록 탄력적이다. 고가주택이 저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8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이거 혹시라도 나올 줄 모르니까 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외운다겠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처음 배운 것 같아요? 고탄력 스타킹. 고탄력 스타킹. 이렇게 읽잖아. 고탄력. 고탄력 스타킹은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비싸니까 고탄력. 탄력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고탄력 스타킹. 왜 고탄력이 나오는가? 비싸면 탄력적이다. 그래서 고탄력제라 부른다. 이렇게 외우자겠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쌩을 까시면 어떻게 합니까? 8번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고탄력 스타킹을 하시면 돼요. 고탄력 스타킹은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자, 이제 마무리. 수요 탄력성 결정의 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저는 영위할수록 탄력적. 그 다음에 시장은 탄력적. 완화. 공포성 완화.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그럼 끝난 거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저는 영위하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비탄력적. 완화되면 탄력적이다. 이거는 수요 공급이 똑같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요 탄력성이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수요 탄력성이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제 5번째 사항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별 관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할 겁니다. 되셨나요?